안녕하십니까, 비트나인의 하경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분석으로 AI 완성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NoSQL의 한 종류로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그래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 웨비나의 주제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분석을 활용을 하여서 실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카드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그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점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 크게 이제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이제 개인의 노동을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인류의 노동을 이제 새롭게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인데요. 첫 번째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고를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인류의 사고를 이제 AI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IoT 장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래서 인류의 사고를 대신해 주게 되는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자체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서는 어떤 데이터 하나하나를 어떤 하나의 통계성 정보로서 인식을 하였고 그것을 관리하기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유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한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 환경은 IoT 장비들 간의 어떤 로그 정보라던가 아니면 상호 인터랙션 하는 정보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 정보들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의 형태가 되었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를 관리하는 NoSQL 시스템들 그리고 그 중의 하나의 기술로서 이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또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발맞추어서 실제 어떤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도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었는데요. 지난 연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하게 된 10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어떤 데이터 기술에 대한 트렌드 발표에서 그래프 처리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이 향후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될 것이다 라고 10가지 기술 중에 하나의 기술로서 그래프 기술이 이제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약간 반영이 되는 것이 실제 이 기사는 이제 dbengines.com에서 이제 발표된 기사인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서 매년 이제 2013년도의 어떤 관심도를 이제 기준점으로 놓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가, 그 관심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길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는 버텍스와 엣지의 조합이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버텍스라고 하면 간단히 생각해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엣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점과 점 사이의 사교작용 또는 관계 정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그 관계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어떤 카드 간의 조합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약에 데이터로,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중간에 제임스라고 하는 카드가 이제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버텍스에 해당되는, 그래프에서 점에 해당되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임스와 사라는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호작용 관계가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엣지라고 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텍스와 엣지라고 하는 어떤 점과 선의 집합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라는 것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테이블로 저장하는 것과 어떤 컴퓨테이션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굉장히 이제 컴퓨터적인 관점에서 차이는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 저장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왼쪽에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RDB의 저장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이제 RDB에서의 저장 구조에서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것 위에 마치 젠가처럼 일종의 타일들이 스택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의 테이블의 저장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서에 속하게 될 것인데, 이 부서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인사 발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속한 부서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이력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는 어떤 부서에 속했다가 또 다른 시점에는 다른 부서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RDB에서는 foreign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중간에 department underbar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상호 간의 관계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슬라이싱 하여서 이 하나하나의 타일들이 곧 그 노드 정보라고 하면 앞서 본 그림에서 버텍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점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속한다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실질적인 엣지라고 하는 관계 정보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이어주어서 이 관계 정보들을 담아서 처리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매핑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면 무엇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요? 한 5가지 정보로 요약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쇼핑몰에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산다라는 것을 이제 이력 관리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RDB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객 정보 테이블이라던가 주문 정보 테이블, 그리고 각각의 주문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상품 정보들에 대한 테이블이 또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테이블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포린 테이블들이 이제 포린 키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샀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 마치 네트워크와 같이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장점은 이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각각의 데이터 레코드들이 이제 정해진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키마라고 하는 구조에 딱 박혀서 이제 그 스키마 구조에 맞는 데이터들만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고 어떤 패러다임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그거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수집될 때에는 이제 새롭게 선언되는 노드 정보 또는 버텍스 정보에다가 거기에다가만 새로운 그 데이터 정보를, 어트리뷰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제 파란색 노드들과 그리고 빨간색 노드가 있는데 빨간색 노드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이제 선언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빨간색 노드와 파란색 노드는 스키마가 다르더라도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키마레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탐색에 대한 어떤 성능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이점인데요. 이제 기존에 데이터를 탐색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핑 테이블들을 계속 스캔을 하게 되고 그 스캔된 결과로부터 어떤 프라이머리 키 정보, 포린 키 정보를 바탕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다시 스캔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떤 스캔을 통해서 데이터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엣지 정보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엣지를 타고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이 있는 데이터 탐색을 하게 되면 응답 시간에 있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큰 우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그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실시간적인 어떤 분석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시간에 어떤 탐색 성능이 있다라고 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탐색 성능 자체는 이제 컴퓨테이션의 관점인데 이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전문 언어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시간 분석 기반의 어떤 뭐 추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상 정보에 대한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들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이제 의사 결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부가적인 이제 장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 그래프 데이터 모델입니다. 앞서서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크게 노드와 릴레이션십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 어떤 두 개의 노드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릴레이션십 정보가 있는데요. 이제 비트9이라고 하는 회사는 에이전스 그래프라고 하는 제품을 2017년 1월에 릴리즈하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실제 객체 정보는 비트9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스 그래프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시를 하였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엣지라고 하는 인터랙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객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객체를 규정 짓는 정보.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 비트9이라고 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전스 그래프라고 하는 제품의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정보로
이제 실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RDB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테이블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프로퍼티라고 하는 정보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어트리뷰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델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하여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객체들은 그대로 전부 다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객체들끼리 인터랙션 정보들이 다 엣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직관적인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실제 능동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반대로 수동적인 관계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비트9이 에이전스 그래프를 이제 개발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에이전스 그래프는 비트9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양방향으로 동시에 표현 가능한 정보들은 이제 양방향을 전부 다 데이터화 시키기보다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실제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도만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모델링을 하면 그럼 대부분의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이런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수 노드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인터랙션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하여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로 어떤 합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4개의 어떤 객체가 하나의 반응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엣지라고 하는 정보로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A라는 거랑 B라는 물질이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고, 그리고 C랑 D가 합성되는 것도 하나의 반응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노드인 추가적인 노드를 이제 생성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반응에 해당되는 노드를 하나를 추가적으로 놓아놓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R이라고 하는 노드를 놓아놓고 A랑 B는 소비되다, 그리고 C랑 D는 생성되다라고 하는 형태로 엣지를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복잡한 그래프의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객체라고 하는 것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스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의 어떤 거래 관계 같은 거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좌의 숫자는 한정적인데 은행에서 실제 자금을 이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엣지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관계 정보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에서도 분명히 한계점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트릭으로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라인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 티어리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체계인데요. 라인 그래프는 기존의 노드에 해당되는 정보를 엣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기존의 엣지에 해당되는 정보를 노드로 표현해주는 두 개를 마치 스위치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드 정보는 굉장히 적고 엣지 개수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거꾸로 엣지에 해당되는 것을 노드로 표현을 하고 노드에 해당되는 것을 엣지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사고의 회로를 전환을 하여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그래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수학 이론의 한 가지인 그래프 티어리에서부터 이제 오게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의 영역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이론과 네트워크 과학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하여야 실제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끄집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티어레티컬한 학문,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학문에 가깝고요. 네트워크 과학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그래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루는 대상 자체가 임의 그래프입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의 형태를 한 그래프를 처리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플래너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2D 평면상에서 엣지가 교차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조건은 무엇인가? 딱 들어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합한 형태의 노드 배치라든지 아니면 엣지 배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내가 조회한 그래프가 플래너 그래프인가 아닌가를 기반으로 하여서 노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 가이드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과학의 경우에는 실제 세상을 어떤 점과 선으로 표현을 하여서 그 안에서 어떤 보편적인 특성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매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새로운 어떤 학문 분야인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예시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그래프 그림을 보시면 무언가 이것이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컴퓨터가 이거를 측정을 하여서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일종의 군집 효과를 내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제 개발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그래프 분석에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간단히는 어떤 하나의 노드 또는 하나의 엣지의 중심도를 측정하는 센트럴리티와 같은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중규모의 어떤 나 주변의 어떤 엣지들 이런 것들이 로컬하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분석을 하는 어떤 중규모 분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 패턴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어떤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분석까지 이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분석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최근에 어떤 AI 기술들과 그리고 그래프 DB의 어떤 탐색 능력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네트워크 과학에서의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이론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럼 실제 어떤 여러 가지 각각의 인더스트리에서 기존에 잘 풀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9에서도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실제로 그래프 분석에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일련의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을 그래프의 형태로 디스크립션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실제로 내가 무언가 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클러스터링을 먼저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무엇을 탐지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이제 실제 디스크립션 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것까지 이제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된다면 어떤 관계성 정보라든지 행위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여서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비트9에서 실제로 이전에 수행하였던 카드사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제 실제 뭐 나오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완전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데이터로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AI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실제 그래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인사이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 승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는 이제 실시간성으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어떤 알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히는 어떤 카드 사용의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서 실시간적인 어떤 추천을 하는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실제 어떤 전사적인 규모의 어떤 카드 사용에 대한 그 패턴의 변화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전사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분석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화하는 과정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기존의 카드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간의 어떤 연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들이 이제 카드 정보라던가 어떤 고객의 정보, 그리고 상점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게 되는 포린키 테이블이 서로 간에 또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을 하였더니 단순히 사람, 카드, 그리고 가맹점, 이렇게 세 가지의 노드와 그리고 사람이 카드를 소유하다라는 것과 카드는 어떤 특정한 가맹점에서 이제 결제가 되었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데이터를 축소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먼저 첫 번째로는 패턴 기반에 의해서 추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예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쿼리문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이퍼라고 하는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여서 이제 정말로 처리를 하게 되는 간단한 쿼리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뭐 하이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는 20대 고객을 결제하는 패턴을 출력하는 쿼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턴 조회를 하는 게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설정을 하고 출력을 한다.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이 카드 사용에 대한 패턴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실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카드 사용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셨던 세 줄의 쿼리문에서 한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두 줄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개인화된 추천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그 추천을 하게 될 대상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가맹점을 이제 선별하여서 추천을 하게 되는 그 부분들만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한 7줄의 쿼리문을 통해서 DB단에서 바로 추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기존의 DB의 패러다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을 하였어야 됐는데, 이제 NoSQL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DB상에서 이런 서비스를 OLTP성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별 맞춤 추천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실제로 프로모션 기획을 하는 것까지 이제 스토리를 연장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유사도를 계산을 하여서 그것을 실제 DB에 한번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패턴 유사도를 이제 DB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패턴의 군집을 한번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어떤 방금 저희가 새롭게 이제 적재를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카드 사용에 대한 패턴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에요. 실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들끼리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 굉장히 유사하게 카드 사용 패턴이 보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실제 이 데이터 상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고객군이 총 4가지 고객군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고객군이 어떤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 고객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이제 뭐 실제 그 카드사에서 이제 나오게 된 패턴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각색을 하여서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이제 각각의 고객군이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고객이 이미 뭐 이 고객의 패턴은 직장인 형태야 또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쇼핑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파악이 된 형태의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 카드사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고객군이 어떠한 형태의 소비를 하게 되는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시행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 고객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보셨던 패턴 군집을 하는 것을 연도별로 이제 계속 누적하여서 이제 패턴 군집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연도에는 어떤 A라고 하는 군집에 있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B라는 군집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군집에서 계속적으로 A라는 군집에서만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의 이동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고객의 패턴 군집 간 이동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어떤 장기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사 전략에 대한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도별로 이 패턴 군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면 물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뭐 생애 주기에 대한 연산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이 군집에 속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군집 자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성장해 나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점점 이 군집이 작아지는지 아니면 이 군집이 뭐 분리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이 군집이 다른 군집과 이제 머지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군집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특정한 카드 사용 패턴이 곧 하나의 군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군집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합쳐지느냐 분리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느냐 없어지느냐는 그대로 우리의 전사 전략에 대한 수립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군집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어떤 핵심 타겟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떤 우선순위 마케팅을 전략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어떤 특정한 군집이 점점 없어져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패턴에 해당되는 카드 상품에 대한 단종을 준비하는 어떤 시그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군집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실제 카드사의 전사 전략의 어떤 정보로서
수집을 하는 예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카드사에서 실제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보았더니 기존의 어프로치와 어떤 것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기존의 어떤 RDB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실제 카드사에 있는 수많은 어떤 데이터 분석가들이 실제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요. 실제 뭐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슨 뭐 식사를 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한 어떤 형태의 가설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가설까지 이제 세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들한테 실제 이 데이터들을 추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설들은 이제 실제로 가설 검증 자체에서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분석가들과 데이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그 순간부터 실제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하여서 고객군을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만 이제 분석가들이 잘 해주게 된다면 이제 실제 이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 수립, 어떤 비즈니스 기획 부분만에 좀 더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해결해주게 되는 이런 장점으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가 그리고 AI 기술이 이제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래프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봤었는데요. 가트너에서도 실제 데이터 분석 트렌드 10가지 중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명시해 둔 것과 같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획들 이런 것 세 가지의 영역이 잘 조합이 되어야 그래야 실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설명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의 세상,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간단히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비트9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왔고 실제 비트9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는 어떤 그래프 데이터의 분석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본사는 한국 가양동에 있고요. 뭐 미국의 이제 R&D 센터와 제주도의 시각화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비트9의 하경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